안녕하세요. 무역실무 강사 최주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물건을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납부하게 되죠. 관세율이 0%이지 않는 이상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물품의 HS 코드에 나오는 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물건을 수입을 할 때 이 면세 범위에 들어가서 면세 조건과 면세 범위라 함은 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제 샘플의 수입건으로서 그 과세 가격, 과세 가격 US 달러 250불 이하의 소량의 샘플 물건은 우리가 그 수입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까지 같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라는 것은 원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국가가 그 납부해야 되는 세액을 받지 않겠다,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면세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신고 물품의 HS 코드상 관세율만큼 관세는 발생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율이 0%이지 않는 이상 관세는 나오는데요. 이 관세를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의 상황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물건을 수입 신고할 때 보면 이 수입자가 커머셜 인보이스랑 패킹 리스트를 보통은 이제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 사무실에다가 전달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수입을 하고자 하는데 관세 사무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신고를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사무실이 신고인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입니다. 이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기초로 전산으로 수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서를 보면 신고하는 물건의 품명, HS 코드라고 하는 세 번 부호, 그리고 물건의 가격,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으로서 결제 금액, 예를 들어서 CFR 35,000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세율에 하나의 세 번 HS 코드에는 여러 가지 세율이 있죠. 그 세율 중에 뭐 기본 세율이라든지 WTO 협정 세율, FTA 협정 세율 뭐 이런 세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총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물건의 관세율만큼 관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도 같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세 번의 결정과 물건의 가격 결정, 세율의 결정,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 뭐 이런 이 부분을 수입 신고서에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고인이 이러한 물건의 가격 결정, HS 코드 결정, 뭐 세금도 계산을 하고 세관한테 이러한 물건을 내가 수입을 하겠습니다. 세금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고 납부의 방식입니다. 그죠? 신고 납부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수입자가 관세 사무실에 전화해서 관세사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하면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 관세 사무실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한 25일 정도까지, 25일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15일이 아니고 25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되물으면 관세 사무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세관이 결제 통보라는 거를 합니다. 니네 수입 신고 잘했으니까 세금 내. 결제 통보를 하면 그 다음에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10일 정도까지 세금을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부가 고지를 합니다. 부가 고지일로부터 다시 15일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하시고 2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죠? 뭐 관세법에서는 15일 이내에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그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관할지 세관이죠. 세관에서 결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하는 시점은 운송회사에서 입항 적하 목록 제출을 세관에다 하고 세관이 심사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하 목록이 제출되고 운송사에 의해서 세관으로 그리고 하선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하는 게 입항 전 신고입니다. FCL이라든지 항공화물은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한데 LCL은 입항 전 신고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입항 전 신고를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면 물건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디스차지, 양하가 되고 지정된 반입주로 들어가죠. 뭐 FCL이라면은 CY에 들어갈 거고 LCL이라면은 CFS로 반입이 될 겁니다. 근데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하선이 되고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다시 말해서 반입 전 신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입 전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면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고 나서 수입 신고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이제 실무자들은 반입 후 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기재를 해놓은 거는 보세구역에 물건이 반입되고 나서 수입 신고를 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반입 후 신고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물건이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고 나서 그 물건을 언제까지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느냐, 혹은 이게 수입 신고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컨사이니가 하려고 했는데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건을 보니까 데미지가 났어요. 그럼 수입 신고할 필요가 없죠. 혹은 보세구역에 물건이 반입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BL에는 신발 모델 A가 기재되어 있는데 내가 오더한 물건은 모델 A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건은 모델 A가 아니라 모델 B입니다. 날 필요 없어. 수입 신고 안 합니다. 그러면은 보세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보냅니다. 판매를 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걸 우리가 단순 반송이라고 하죠. 반송의 종류 중에 단순 반송과 중개 반송이 있는데 다시 백하는 거, 무상으로. 이걸 우리가 단순 반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건이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 통보가 이루어지고 세금 납부를 하는데, 어쨌든 물건이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고 나서 한국에 있는 컨사이니가 수입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반송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구역에 반입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 혹은 반송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수입 신고는 보세 상태의 물건을 수입 신고해서 수리받으면 내국 물품화가 되고, 내국 물품화 돼야지만 한국에 있는 업체가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포워드를 통해서 운송비를 결제하고 DO가 발행되어야지만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되는 거고, 그죠? 이 반송이라는 것은 보세 상태에서 내국 물품화 시키지 아니하고 보세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입 신고를 만약에 하면 이제 세관에서 전산 신고된 내용만 보고 오케이 세금 내라 라고 하는 게 페이퍼리스. 수입 신고한 거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거. 페이퍼리스. 서류 미제출.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해라. 니네가 수입 신고한 거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라. 이게 서류 제출. 니네가 수입 신고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보겠다라는 게 물품 검사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문제 없으면 이제 결제 통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는 결제 통보가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사들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25일 이내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세금을 바로 낸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입 신고가 되고 나서 세금을 납부를 하면 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신고 필증.
소위 실무자들이 수입 면장이라고 하는 수입 신고 필증이 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 상태의 물건이 수입 신고가 수리돼서 내국 물품화 됐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컨사이니가 그걸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 아직은 못 받습니다. 왜냐? 보세 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수입 신고 필증과 DO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 플러스 보세 구역에서 발생된 비용을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료를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DO는 어떻게 발행되느냐? BL의 컨사이니가 운송비를 청구를 받죠. 수입지 포워드한테 BL의 컨사이니, 그러니까 얘를 수입자죠, 그냥 수입자가 운송비를 청구를 받으면 그 BL의 컨사이니가 운송비 결제하고 포워드한테 물건을 반출해라, 카고 릴리즈를 해라 라고 하면 포워드가 DO를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BL의 컨사이니가 Final Destination, 착지를 지정하죠. 그러면 포워드가 내륙 운송까지 핸들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포워드 중에서는 내륙 운송을 핸들링 해주지 않는 포워드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데 뭐 C 조건으로 CFR, CPT, 뭐 CIF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수입지 포워더는 한국에 있는 수입자를 영업해가지고 그 화물의 오다를 따온 게 아니죠. C 조건은 수출자의 수출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포워더입니다. 수출자가 포워더를 지정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포워더는 그 수출지 포워더의 파트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내륙 운송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EXW라든지 FOB 조건에서는 한국의 포워더가 한국 수입자를 영업해서 따온 물량이기 때문에 내륙 운송까지 일반적으로는 다 해주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DO까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럼 물건을 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국 물품화된 수리가 된 이 물건은 보세 구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보세 구역이 15일 이내에 반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수리된다. 이게 바로 사전 납부 방식입니다. 세금을 내는 어떤 방식 중에 사전 납부 방식입니다. 수리되기 전에 세금을 내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가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신용도가 있는 회사들은 수리를 받기 전에 세금을 납부를 하기 전에 수리가 됩니다. 세관에서 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되고 나서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후 납부 업체라고 합니다. 사후 납부 방식. 근데 이 사후 납부 방식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수입 신고하고 나서 수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내는 업체. 이게 이제 사후 납부 업체입니다. 여기 나오죠. 근데 수입 신고가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3월 13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서 뭐 3월 28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후 납부 방식에는 월별 납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월별 납부는 뭐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한이 속하는 그 날의 월 말까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수입신고 수리일이 3월 13일이면은 납부해야 되는 기일은 15일을 플러스 하면은 뭐 3월 28일 정도가 되겠죠. 근데 월별 납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이 속하는 그 월말,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신고 수리일이 3월 20일입니다. 그럼 사후 납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5일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4월 5일까지 세금을 내는 건데, 월별 납부 업체는 4월 5일이 속하는 월 말까지 세금을 내니까 4월 말일까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세금을 우리가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관부가세를. 그리고 이 사전 납부 방식과 사후 납부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FCL로 물건을 수입하시는 분들 있죠. FCL이 뭡니까? 하나의 화주가 컨테이너 자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 모든 물류비가 퍼 컨테이너로 나온다. 이 FCL은 기본적으로 반입지가 어디냐? CY입니다. 컨테이너 단위의 화물이 CY에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지에서도 CY에 반입이 돼서 수입자가 기본적으로 CY에서 컨테이너 단위의 화물을 반출해 갑니다.
그죠? FCL은 CY에서 반출이 되기 위해서 DO가 나와야 됩니다. 마스터 DO 자체가요. 네. 그래서 그 FCL 같은 경우에는 CY의 컨테이너 상태로 일정 기간 보관이 되는데, 자, 여기서 CY의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 프리타임, 공짜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CY 자체에서 공짜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게 이제 스토리지 프리타임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소유자인 선사가 Carriers Own Container, COC죠. 선사가 니네 CY에 반입된, 수입지 CY에 반입된 이 컨테이너를 언제까지 반출해? 근데 그 언제까지 반출 안 하면은 하루 단위로 얼마 청구할 거야? 라고 그 반출을 조속히 하라고. 그러니까 반출을 조속히 해야지만 선사가 그 컨테이너를 다시 반납받아가지고 다른 화주한테 또 빌려주죠. 그래서 수익이 또 나죠. 그죠? 그래서 이 CY를 운영하는 터미널에서 스토리지 차지에 대해서 프리타임을 줍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주인인 선사가 CY에 반입된 날로부터 반출되는 날까지 하루 단위로 비용을 청구하는데 언제까지는 청구를 안 하겠다라는 프리타임을 줍니다. 그래서 FCL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수익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스토리지 프리타임과 디머리지 프리타임에 대해서도 수출자한테 오다를 하기 전부터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물건이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 그걸 확인하면 안 되고요. 뭐 선사한테 프리타임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수출지에서 포워더한테 신먼트 부킹을 하고 선사한테 신먼트 부킹을 하는 이 과정에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FCL로 수입하시는 분들은 CY, 수입지 CY에서의 이러한 스토리지 프리타임, 디머리지 프리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LCL 같은 경우에는 CFS라는 보세 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창고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리타임이 없습니다. 하루를 보관하더라도 비용이 나오죠. 근데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수입지 공항 창고, 항공사 창고에 들어가면은 24시간 정도는 프리타임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이상 보관을 하시면은 창고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보세 상태로 보세 창고에 보관을 하시려고 하는 항공 수입자들은 미리 포워드한테 보세 운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 창고에 반입이 돼서 바로 이제 지정된 보세 창고로 보세 운송을 하면은 창고료를 보다 저렴하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LCL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CFS에 일단 LCL도 마찬가지죠. 항공권도 마찬가지고 항공권은 항공사 창고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 운송이 되는 거고 LCL도 콘솔사가 지정한 CFS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 기간 보세 창고에 반입을 해야 되면은 다른 저렴한 보세 창고로 보세 운송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